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섭근평 동지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섭근평 동지,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총서기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건 여든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중 친선협조 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협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 관계의 활력 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정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당제 20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2025년 10월 16일 평양. 건당 위협의 개척세대가 넘겨준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순결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계승하여 당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10월 17일 우리 당의 뿌리로 되는 다도제국주의 동맹이 결성된 뜻깊은 날에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 강의를 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부교장 강성일 선생님은 3년 전의 그날에 주치의 혁명적 당 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이 마련되고 우리 당의 기둥을 더욱 튼튼케 할 당 일꾼 육성의 표대가 세워졌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를 돌아보셨습니다. 친필비를 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 학교 1년제 반 첫 졸업생들에게 써주신 이 귀중한 친필 교시한말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관통된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만고불멸의 대명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노동당의 성격과 작풍의 진수가 담긴 이 명제를 학생들이 가슴마다에 삶과 투쟁의 근본으로 깊이 새겨줄 때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복무를 체질화한 우리 당의 진정한 일꾼들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새 시대 우리 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를 하셨습니다. 기념 강의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율건설, 작품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새 시대 5대 당 건설 방향을 천명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학생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중앙의 혁명사상만이 흐르고 당중앙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 관철하는 진짜배기 혁명가 당의 정수분자들로 육성하는 것을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기본 임무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날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 없을 훌륭한 정치학원을 일도 세우실 휘양한 설계도도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후 유서 깊은 kum수산 지구의 명당 자리에 학교 토전도 몸소 잡아주시고 설계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 주시면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적인 정치학원으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지난해 5월 21일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세계 인류급의 정치 사상학원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진행되었던 뜻깊은 준공식이 정말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망적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당의 투쟁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역적인 과제는 간부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권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이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간부들의 촛지가는 혁명과학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의 만년 대계를 담보하는 것이 우리 당 건설 사상의 중역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교직원들은 뜻깊은 준공식 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받아 안으면서 대학의 명성과 고리는 결코 력사가 오래다고 하여 빛나는 것이 아니라 졸세비인의 현명한 손길 아래서 성스러운 발전 행로를 아로새길 때 그 존엄과 용예가 세계 만방에 높이 떨쳐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인 준공식이 있은 때로부터 며칠 후인 6월 1일 창립 78돌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또다시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당기를 직접 수여해 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학교에 펼쳐진 역사적인 합복들을 체감하면서 우리는 창당 기능과 정신을 무장한 리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군면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낼 것을 바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정말 가슴 깊이 새겨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해 당창건 79돌을 맞으며 노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에서 우리 당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우리 일꾼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 80돌 경축대에서 하신 연설에서는 인민을 위한 역사, 인민의 힘에 우거하는 역사,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비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떠나 우리 당이 있을 수 없고 인민이 위대하게 우리 당도 위대하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불멸할 철의 진리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진수로 하는 장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혁명가들을 키워낼 것을 바라시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지금 모든 학생들을 자기 당을 신봉하는 정신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과 군중공작 방법의 모든 면에서 튼튼히 준비된 당일꾼들로 육성함으로써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영원무궁한 번영에 잠답게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자. 인민생활 향상을 제일가는 중대사로 내세우는 위대한 당중앙의 운정석에 마련된 경공업 제품 전시회 경공업 발전 2025가 지난 9일부터 3대 혁명 전시관 경공업관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천 명의 근로자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와
다정화, 다양화, 원료의 국산화가 실현된 명제품, 명상품들로 특색을 이룬 전시장을 돌아보며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날로 비약하는 우리 경공업의 발전 면모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려는 당중앙의 손길에 또받들려 희한하게 일도선 고산군 옷공장, 김하군 일용품공장, 재령군 식료공장에서 옷설계를 새롭게 하고 지방의 원료 원천을 효과있게 이용해서 만들어낸 다정다양한 제품들도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공업의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질 좋은 제품들이 특색 있게 진열된 전시장에서는 참관자들과 봉사자들 사이에 질의응답과 함께 판매와 주문 봉사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참가자들 속에서는 소비품의 질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투쟁, 창조투쟁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적극 공유 이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세계적인 가구 발전 추세에 맞게 좁은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화된 공간 전력형 가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 가구와 달리 공간 전력형 가구는 육합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체공학적 계산도 들어가서 편안하면서도 안정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자체 기술 역량으로 하면서 자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새 제품 개발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이번 전시에 이민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 가지 이민 소비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과 다른 단위 제품을 비교도 해보고 이민들의 평가도 들어보면서 앞으로 질지구 사업에서 인민들의 체육 요리가 높아지는 데 맞게 탄소 섬유 복합재료에 의한 바드민턴채를 새로 생산하여 출품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해서 여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을 보면서 우리 단위에서도 더 분발하여 나날이 비약하는 우리 경공업 발전사에 깃들어 있는 경야는 정비소 동지의 헌신의 요정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강의는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생산자들을 당의 경공업 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인민생활 향상과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신 창조로 불러일으키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존민학습의 훌륭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 속에 량강도 과학기술 도서관이 새로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북부 국경도시 해산시의 현대적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난 과학기술 도서관에는 정보 봉사는 물론 연구 토론 및 보급, 각종 전시회도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도서관을 당의 주체적 건축미 역사상을 구현한 창조물로 일도세울 높은 목표 밑에 도에서는 건설 용량을 편성하고 자재 및 설비 보장을 따라 세우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도서관의 정업원들은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종합정보봉사체계와 선진과학기술 자료들을 충분히 구축했습니다. 도과학기술 도서관 준공식이 16일에 진행됐습니다. 량강도와 해산시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도서관 청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솔남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서관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또받들려 도과학기술 도서관이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을 수 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꾸려짐으로써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당제 9차 대회로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힘있게 다구치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거무 격려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북소리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만경대 흉흉학원 원아들이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건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해서 우리 당의 웅대한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과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원들을 적극 거무 추동했습니다. 이들은
군인 건설자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이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조국의 서북변에 지방발전의 눈부신 상징으로 될 또 하나의 거창한 창조물을 본뜻하게 건설해 줄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오문이 당의 수건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칠골 혁명학원 문화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소합창,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 굳건히 이어가리로 경제선동 공연에 막을 올린 문화들은 새시대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영웅적 위훈을 떨쳐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정신을 반영한 종목들을 펼치며 건설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번화가를 하루빨리 일도세울 일이 많고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혁명률, 투쟁률을 배가해주는 공연 종목들은 건설물들마다의 애국의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제24차 전국 강연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경연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령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당결정 관철로 들끓고 있는 함경남도 의 주요 전구들에 달려나가 집중 강연 선전을 힘있게 진행해서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고조시켰습니다. 라곤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경연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이 펼치는 지방중흥의 숨결, 경탄할 만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내 조국의 문명창조 투쟁의 기상을 가슴 뽀듯이 새겨안았습니다. 남포시당위원회 일꾼들로 모아진 경제선동대가 대한신선유리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주요 단위와 건설장들이 달려나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힘있게 올렸습니다. 현장들마다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된 이들의 경제선동 활동은 모든 시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 고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의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인민족인 총진군 기세에 활력을 더해주며 일터마다에서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존 설비들을 애호관리해서 만가동 만발을 보장함으로써 생산 쪽 악량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전군중 쪽 운동으로 전개되는 속에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290여 개 단위가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쟁취했습니다. 평양 악기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설비 현대화와 기술 개건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여러 직장이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26호 모범기대 창조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공장에서 크게 중요시한 것은 공무 직장을 튼튼히 해서 공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기술혁신 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급 기능공들이 2명 이상의 기능공들을 맡아 방철민 기사장 동지는 높은 종밀도를 요구하는 악기 제작의 특성에 맞게 수십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7대의 설비들을 현대화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체의 실종에 맞게 기술혁신을 목적 지향성 있게 밀고 나간 결과라고 했습니다. 과학연구와 생산의 일치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입니다. 정보통신의 현대화 실현에서 많은 몫을 맡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자체의 인재 역량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는 통신수단과 정보통신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가치 있는 발명과 연구 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해서 정보통신의 현대화, 정보화에 적극 이바지한 연구소는 얼마 전 2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 단위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철도성 총용 차량대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기술 장비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가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용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우리 대에서는 지난 기간에 있던 낡은 설비들 다 의륜관 단위의 경험과 과학기술 벽업실의 자료를 참고하면서 차량대에서는 10여 종의 수백 점의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했어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기관차와 화차 수리 능력을 1.2배로 제고했습니다. 이 과정에 전기기관차 붉은기 5259호를 비롯한 6대의 전기기관차가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수단 북부 다르푸르주의 엘파세루시에서 무장 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이 나라 외무성은 반정부 세력이 피난민들의 거처지를 목표로 무인기 공격을 가해서 5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어린이들과 여성들,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림시 거처지 안에서 불타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동남부 지역에서 큰 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쏟아져 내린 폭우가 광산 지역을 휩쓸어 1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큰 물로 소직갱들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벤스코의 동부 지역에서 13일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마주 향해 달리던 2대의 료객 열차가 정면 충돌해서 약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4일 방글라데시의 수도에 있는 어느 한 옷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16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화재가 공장의 화학제품 창고에서 일어난 것으로 해서 유해가스 방출로 인한 질식 피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매우 많았으며 해비 침률은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14.5도로서 평년보다 2.7도나 높아서 가을철 치고는 비교적 더운 날씨였습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매우 많은 66.9mm로서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20%도 안 되게 매우 낮았는데 이곳은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해비 침률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바람이 세게 불고 모레부터 기온도 낮아지면서 많은 지역들에서는 소리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기온이 내려가는 데 맞게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과 소리, 낮은 기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고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20mm, 황해남도의 북부족 지역에서 3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북도, 량강도, 라선시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생바람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주로 개겠습니다.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함경북도의 곡부족 지역에선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 개성시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20mm, 강원도 바닷가의 곡부족 지역에서 4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이륙,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 중국경보,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는 북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게 불다가 조금 약해지고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때때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고 조선 소위 해상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에 습한 바다 공기와 지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소해안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북도, 량강도, 라선시의 일부 지역에선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20일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1일과 22일 사이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소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과 24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전국 일평균 기온은 23일까지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차겠으며 24일에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